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현입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드디어 신비 아파트 제로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오늘의 리뷰 지저귀 편입니다. 시작하도록 하죠. 렛츠 고. 평화로운 밤, 모든 동물들이 꿀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슴들은 산책을 하고 있는데 절벽 쪽에 웬 수상한 귀신이 이상한 붉은 핏빛을 뿜내자 사슴들이 놀라서 도망가고 자고 있던 토끼들도 소리 듣고 도망가는데 도망가던 사슴 한 마리가 잡히자 눈이 새빨개지고 모든 동물들도 눈이 새빨개집니다. 그러자 귀신은 보름따도 모든 것을 시뻘게 만들며 만화가 시작됩니다. 하리와 강림은 오랜만에 다시 만나고 신비 아파트로 들어갑니다. 하리가 가은이에게 뭐 보고 있었냐고 하자 가은이가 전염병 뉴스를 보여줍니다. 뉴스에는 전염병 확진자가 생겼고 이 병은 레드아이라는 병인데 이 병이 감염되면 눈이 출현이 된 것처럼 눈이 붉게 만든다고 합니다. 증세가 심해지면 의식을 잃고 쓰러져 깨어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한편 어떤 학원에 있는 친구 중 한 명이 골목길에서 종이학 같은 걸 본 적 있냐고 얘기하고 아이들은 들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자 친구는 소문 이야기를 들어주는데 한밤중에 갔다가 종이학이 떨어져 있으면 무조건 냅다 도망치라고 얘기하고 왜냐고 하니까 발견한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싹 다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떤 애들은 귀신이 잡아가 버린다고 하는데 역시나 믿지 않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조심하라고 하는데 그런 거 없어 라고 합니다. 그리고 밤, 귀신 없다고 하는 애가 학원을 마치고 집에 가고 있는데 바닥에 빨간 종이약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무서워서 찢으려 하는데 그 순간 소리 나며 뒤돌아보니 다행히 고양이였네요. 그러자 앞에도 뒤에도 이상한 소리가 점점 커지는데 알고 보니 옆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종이 귀신이 감리자 친구는 다행히 위기를 넘기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다음날 현우도 친구들도 종이 귀신의 존재를 알게 되고 친구들은 밤에 귀신을 찾기 위해 귀신이 나타난 골목길에 들어옵니다. 힘을 나뉘어 길을 살펴보는데 누군가 있죠. 근데 그녀의 손에 종이약을 두고 있었고 눈치챈 이들에게 도망칩니다. 친구들이 뒤늦게 쫓아가봤지만 놓치고 맙니다. 그러자 여러 종이 귀신들이 할인의 친구들을 둘러싸고 한편 아까 그 아이는 테마스 떠올리기 의뢰하고 안심하고 돌아가는데 그 순간 도망치던 그냥 부딪히고 맙니다. 그냥 계속해서 도망가고 아이는 어이없어 하는데 아까 너희의 빨간 종이약이 또 떨어져 있었습니다. 다시 하리와 친구들은 둘이 합체 고스트를 소환하려 하는데 어째서인지 작동이 안되고 그렇게 위기에 놓여진 이때 강림이 나타나 구해주고 강림이는 전설의 기술이 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 종이 귀신들은 원래 사람들이었고 그 아이는 넋이나가 있는데 이에 진짜 귀신이 있었고 도망치려 하지만 잡혀 무슨 종이 접기 하듯이 사람을 접어버리고 그렇게 다 접혀진 아이는 그만 종이학 통에 봉인되고 맙니다. 그리고 또 다음날 신비에게 이유를 들어보니 너가 너무 무리해서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금비가 당분간은 절대 쓰지 말라고 얘기하고 신비가 금비가 방법을 찾기 전까진 절대 쓰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한 번만 더 썼다가 진짜 고장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현우는 어제 종이접기 의뢰인을 올렸던 아이가 실종됐다는 걸 듣게 됩니다. 그렇게 친구들은 밤에 다시 골목길에 왔고 이번엔 같이 뭉쳐서 다니는데 둘이가 저때 만났었던 그 여자애를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녀는 다시 도망치고 아이들이 쫓아가 보지만 종이 귀신이 방해하고 있었죠. 그렇게 위기에 빠진 그때 금비가 시간의 정지 요소를 사용하고 금비는 이쪽은 내가 맡을 때는 너희들은 어서 가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계속 도망치다가 결국 막다른 길에 다다르고 맙니다. 그러자 그녀는 자신이 귀신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진짜 본체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리 대신 강림이가 봉인당하고 하리가 강림이 구하려 고스트볼을 쓰려고 하지만 전에 있던 금비의 약속이 있었기에 하리는 무기라도 강림이를 구하려는데 절대 어림도 없죠. 그렇게 그녀가 대신 막는데 그러자 그녀는 외치는데 그래도 어림도 없었죠. 그렇게 지적기는 더 화만 나게 되고 결국 본 모습을 드러내고 맙니다. 그렇게 위기에 놓였으나 하리 덕분에 위기를 모면합니다. 하리는 궁지에 몰리죠. 어떻게든 고스트볼을 소환하려 하는데 역시나 안되죠. 결국 어쩔 수 없는 간절의 힘을 발해 그렇게 소환된 현옥기가 대신 막아주고 현옥기가 칼로 모든 것을 잘내려 드디어 이기는가 싶었는데 그때 고스트볼 Z가 힘을 다해 결국 망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소환되던 현옥기는 금방 사라지고 지적기는 다시 재생을 시켜 하리는 위험에 빠지는데 그 순간 아까 칼로 베었던 종이편이 깨져서 강림이가 무사히 탈출해 하리를 구할 수 있었네요. 강림이는 최종 필살기인 기도식을 사용합니다. 그렇게 결국 쉽게 이겨버리고 그렇게 빨간 종이약에 있던 병은 깨주고 맙니다. 지적기인 효민은 어린 시절 친구가 없어 종이접기를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지원이가 효민에게 뭐하고 있었냐고 물어보고 종이접기 하고 있었다니까 같이 놀자고 얘기하는데 효민은 치료하고 있는 상태라 나갈 수 없었고 그러자
그러자 지원이는 종이접기를 가르쳐달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둘은 같이 종이접기를 하면서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효미는 이번 수술만 잘 받으면 건강해질 수 있다고 얘기하고 효미는 지원에게 수술 받기 전 선물을 준다고 얘기하는데 그 선물이 종이 1000마리를 접어서 소원으로 우리 우정이 영원해달라고 빌다고 합니다. 효미는 다음 주 금요일까지 우리 집에 오라며 약속을 하고 지연이는 약속을 합니다. 하지만 약속한 시간이 지나도 지연은 결국 오지 않았고 효미는 지연에게 종약을 꼭 선물해주고 싶어서 계속 기다리다가 결국 병이 더 심하게 악화되어 결국 구급차로 이동하던 중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지적기는 화를 내며 왜 그때 나랑 한 약속 안 지켰어? 너만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야. 라며 지연이는 사과를 하는데 그냥 내가 싫어서 싸놓은 거잖아. 라고 하는데 지연이는 그게 아니라 하며 아니야. 내가 늦은 건 이걸 너한테 주려고. 맞습니다. 알고 보니 지연이는 자신도 종약 1000마리를 선물해주고 싶었고 자신의 손은 너가 다 낳는 것이라며 미안하게 사과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지적기는 오해를 풀고 영원히 되며 그렇게 효미는 미안하다며 지연이 하리 강림이한테 사과하게 되고 하리는 괜찮다며 이제 편히 쉬어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지연과 효미는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효미는 하늘로 승천하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하리의 고스트볼이 망가져 둘이의 고스트볼도 망가지고 둘이는 한 번만 다시 만들게 해달라고 소원을 비는데 신비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 하고 무슨 고스트볼이 하늘로 뚝 떨어지냐 말을 하는데 그러자 하늘에서 무슨 운석이 떨어진 것처럼 신비 아파트에 추락하고 맙니다. 알고 보니 주비가 하늘에서 떨어진 곳이었고 주비는 쪼까삐까라고 하고 신비는 아까 정통으로 맞아 정신 못 차리는 것으로 만화가 끝이 나게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지저귀편 리뷰를 해봤는데 와 다시 봐도 정말 감동적이었네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딸딸 누르시면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 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도영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할 리뷰는 바로 신비아파트 리뷰인데요. 제가 저번에 지적기에 이어 충어기 리뷰를 했었는데 둘 다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리뷰는 빨간 마스크 리뷰인데 보니까 빨간 마스크 편이 100편을 맞이했더라고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지금부터 함께 보도록 하고 레전드 빨간 마스크 편 시작하도록 하죠. 참고로 이 에피소드에는 청아가 처음 나오는 에피소드이긴 한데 기대 많이 부탁드리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죠. 렛츠 고! 비가 오는 어느 날 밤 채아와 엄마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그때 울면서 황급히 방으로 들어가는 채아. 걱정되다 엄마는 방문을 열어보는데 채아의 얼굴이 엉망이 되어 있었고 비명을 지르며 만화가 시작됩니다. 금비는 화장을 하고 있는데 그때 주비가 나타나 화장하는 거 처음 본다고 얘기하고 그걸 들은 신비는 화장을 해주고 거울을 본 주비는 번개 파워로 신비를 참격해주네요. 한편 비가 오는 학교에서는 윤미와 하영이 몰래 화장을 하고 있었고 윤미는 허락도 없이 지호의 서랍장을 꺼내 보조 배터리를 가져가는데 그때 지호는 자신의 물건을 돌려주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하자 그 말에 화가 난 윤미는 지호를 괴롭히려 하지만 그때 갑자기 청아가 나타나게 되고 하영이가 그만하라고 하자 결국 자리를 떠나게 된 윤미. 윤미는 핸드폰 문자를 보는데 그때 윤미가 놀란 표정을 지으며 하영이를 데리고 복도로 나갑니다. 한편 잠시 비가 그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친구들은 현우에게 빨간 마스크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고 복도에서 진이를 만난 윤미와 하영은 진이에게 문자를 보여주는데 공격당했던 채아가 은서가 돌아왔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은서는 작년에 교통사고로 돌아갔다고 얘기합니다. 친구들은 지호의 장난으로 착각하게 되고 그리고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진이는 뒤에 이상한 기분이 들어 뒤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고 불안해하던 진이는 골목에 숨었지만 하영의 목소리가 들리자 안심하고 나가던 순간 빨간 마스크가 등장하게 됩니다. 진이는 두려움에 떨기 시작하고 빨간 마스크가 예쁘냐고 물어보자 진이는 빨간 마스크가 마스크를 벗어도 너무 무서워서 울먹이며 계속 예쁘다고 대답하지만 결국 진이도 귀신에게 공격당하게 되는데 그 모습을 청아가 목격하고 맙니다. 다음날 윤미와 하영이 지호를 범인으로 몰아세우는데 이때 하리가 이를 말리고 청아가 나서게 되며 친구들에게 어제 있었던 일을 얘기해줍니다. 청아의 얘기에 따르면 빨간색 마스크를 쓴 여자가 진이를 공격하고 마스크를 내렸더니 입이 찢어진 것 같은 소름 끼치는 화장을 하고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지호는 그 귀신의 정체가 은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정소리가 울리게 되고 윤미와 하영은 일단 돌아가게 됩니다. 하리 일행들은 빨간 마스크를 찾기 위해 비오는 날 학교에 마스크를 쓴 여자를 찾기로 합니다. 하지만 다음날 학교에 독감에 걸린 친구가 생겨 전원 친구들의 마스크를 써서 찾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리는 진이랑 채아의 정보라도 모아보자고 얘기하고 작년 같은 반이었던 여학생의 말에 넷이서 서로 어울려 다녔고 그 중에 은서도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하리 일행들은 집으로 가는데 그때 청아가 나타나게 되고 청아는 어제 진이가 공격당했던 골목길에 틴트를 줍게 되었는데 그 틴트 주인이 지호였고 청아가 직접 물어봤었지만 아무 대답도 안 해줬다고 하죠. 한편 윤미와 하영은 화장실에서 화장을 하며 지호를 계속 험담하고 있는데 하리 일행과 청아는 확인을 위해 강림이까지 나서게 되고 해수를 하던 하영은 의미심장한 말을 하게 되고 지호는 마스크를 벗게 되지만 귀신이 아니었고 윤미는 이상함을 느끼게 되고 하영이도 귀신한테 당한 상태였고 드디어 빨간 마스크가 본 모습을 드러내놓습니다. 그러자 윤미는 겁에 질리며 교실 사물함에 숨게 되지만 곧바로 빨간 마스크에게 발각당하게 되고 빨간 마스크는 윤미에게
윤미에게도 질문하기 시작하죠. 두려움에 떠는 윤미는 비명을 지르며 예쁘지 않다고 험담하자 이에 화가 난 빨간 마스크는 윤미마저 공격하게 되고 하리 일행들은 곧바로 달려왔지만 윤미는 이미 공격당한 상태였죠. 한편 교실에서 의문의 노트를 챙기려던 지호 앞에 빨간 마스크가 나타나게 되고 이에 지호는 살해했을 당시에 나서지 못한 걸 사과하게 되지만 빨간 마스크는 자기 질문에 답하라고 말하며 공격하려는 그 순간 하리가 지호를 발견해 빨간 마스크의 공격으로부터 지호를 구하고 빨간 마스크가 다시 공격하려 하지만 이때 강림이가 나타나게 되고 강림이는 기도식으로 이용해 빨간 마스크를 포박하려 하지만 강림의 공격을 회피하자 뒤엔 청아가 있었고 그때 강림이가 재빨리 공격을 멈추려 하지만 결국 청아의 왼쪽 다리에 부상을 입게 되었고 빨간 마스크가 입에서 립스틱 공격을 하자 청아를 보호하려다가 결국 공격에 당하고 맙니다. 이때 하리는 지적기를 소환해 반격을 하지만 빨간 마스크는 지호를 인지로 삼아 방패막이로 하자 하리는 공격을 멈추라고 얘기하고 하리는 궁지에 몰리게 되는데 이때 둘이가 거의 7년 만에 돌아온 마리오네트 킨을 소환해 붉은 실로 빨간 마스크의 손목을 붙잡고 지적기는 지호를 구출하는 사이 실에 묶고 끌려다니던 빨간 마스크는 끝내 패배하게 됩니다. 그녀의 정체는 은서였고 은서는 1년 전 같은 초등학교에 다녔는데 지웅이 은서에게 다가가 방과 후에 교문에서 만나자는 약속을 하고 질투의 눈이명 4인방들은 청아가 물어봤었던 지호의 틴트를 멋대로 가져가고 은서에게 예쁘게 꾸며준다면 거짓말을 하며 하정해줍니다. 하영이는 은서가 거울을 보려고 하자 황급히 맞고 밖에서는 친구들이 이상하게 쳐다보기 시작하고 지웅은 은서를 만났지만 지웅은 놀라서 도망가고 은서는 횡단 봉로를 건너던 중 보인 물 웅덩이에 비친 얼굴을 보고 가만히 있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결국 목숨을 잃고 맙니다. 그래서 그 애들한테 복수하려 했구나. 그래, 아무도 몰라. 내가 얼마나 억울하게 죽은지, 그것들이 대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그런 마음을 알게 된 하리는 진실을 세상에 알려주겠다고 하지만 웃기지 마. 귀신한테 들은 말을 누가 믿어준다 그래. 라고 하는데 내가 있잖아. 그러자 지호는 모든 걸 알고 있으면서도 용기를 내지 못했고 지호는 4인방들의 나쁜 짓들이 하나하나 다 적혀 있었고 하리 일행들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다며 약속하며 4인방들을 꼭 벌받게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빨간 마스크는 영원이 되며 그 애들이 결국 용서 못한다고 하고 그래도 지호의 용기 덕분에 원한을 풀고 하늘을 승천하고 합니다. 그렇게 다음날이 되고 친구들은 하교를 하며 앞엔 청아가 발목을 잡고 걷고 있었고 그렇게 만화가 끝이 나나 싶었는데 윤미는 엄마한테도 반항하며 하정을 하려다 당황하더니 윤미도 얼굴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고 비 오는 날 못된 아이들에게는 빨간 마스크가 찾아간다고 하며 만화가 끝이 나게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빨간 마스크 리뷰를 해드렸는데 백화 정말 축하드리고 빨간 마스크도 정말 재밌게 리뷰를 했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열심히 하세요. 그럼 안녕. 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도영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할 리뷰 신비한 파드 리뷰인데요. 제가 저번에 지저귀표 리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때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충원기 리뷰를 하려 하는데 제가 현악기랑 빨간 마스크 리뷰를 못해서 아마 기다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정말 죄송합니다. 충원기 리뷰를 한 뒤 현악기 빨간 마스크 편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자, 오늘 일단 충원기 리뷰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렛츠 고! 촛불이 켜져 있는 방. 어떤 남자애가 갑자기 이상한 주문을 외우기 시작하는데 그 순간 촛불이 꺼지고 밖에서는 술 취한 아저씨가 기가를 하고 있는데 숲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 갑자기 풀숲에서 독가스가 아닌 벌레떼들이 등장하더니 아저씨를 순식간에 덮쳐버리더니 만화가 시작됩니다. 둘이가 어제 같이 게임하는데 왜 안 들어왔냐고 얘기하자 현우네 엄마가 갑자기 방을 열고 들어와서 급하게 꺼버렸다고 하네요. 그러자 둘이는 당당하게 게임을 하라고 하는데 하리는 게임 말고 공부나 하라 하는데 둘이는 하리 에게 배 벅벅 끌고 TV 본다고 하더니 결국 한 대 맞고 마네요. 그러자 강림이는 이상한 낌새를 느껴 옆을 보니 옆엔 청아가 걷고 있었고 강림이는 지난 빨간 마스크 때 사복고의 공격을 급하게 멈추려고 하다가 결국 청아의 다리가 다쳤었죠. 강림이는 그때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데 그 순간 청아의 뒤에서 어떤 남자아이들이 고백 내기를 하고 남자애는 억지로 청아의 핸드폰을 뺏어서 전화번호를 주라고 요구하는데 청아가 싫다고 하며 핸드폰을 돌려달라 하더니 핸드폰을 던져 장난을 치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이런 애들 보면은 127에 신고하거나 아니면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하여 학교폭력 멈추라고 얘기해주세요. 이런 학교폭력은 진짜 절대 안됩니다. 그렇게 청아는 다리 다쳤다고 괴롭힘을 당하게 되는데 그러자 하리가 나오려고 하지만 하리 대신 강림이가 나오게 되고 네가 뭐 제 남친이라도 되냐며 깐죽대는데 그러자 강림이는 가뿐하게 핸드폰을 건네받고 청아에게 핸드폰을 다시 돌려줍니다. 그러자 남자애가 뭐라 하려 하지만 강림의 눈빛을 보고 결국 포기하며 돌아갑니다. 그러자 청아의 볼이 빨개지더니 하리가 그걸 지켜보고 맙니다. 그날 저녁 하리는 생각에 잠기게 되고 그러자 신비가 갑자기 맨홀 뚜껑에서 튀어나와 신비의 소중한 게임기에 흉측한 벌레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합니다. 결국 금비가 스스로 잡으라고 하자 신비는 절대 못 잡겠다고 하며 주비가 대신 잡아주겠다고 하는데 주비가 번개 파워를 이용해 결국 게임기가 망가지게 됩니다. 신비 너무 불쌍해. 그리고 다음날 강림이가 왜 불렀냐고 물어보자 어제 잘난 척한 거 기억 안 나냐고 물어보는데 강림이는 그 말을 듣자 그냥 무시하고 돌아가고 결국 남자애는 끝까지 빡치게 되자 주먹으로 한 대 때리려 하는데 강림이는 가뿐히 피해 결국 지가 넘어지게 되고 그걸 지켜본 청아는 그만하라고 소리치지만 결국 강림이는 그를 넘어뜨리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청아가 넘어진 남자아이와 부딪혀 넘어지려 하는데 그 순간 강림이가 구해주면 괜찮냐고 물어보는데 뭐야 얼굴 왜 빨개져 왜 또 빨개져 그때 하리가 그걸 또 목격하고 맙니다. 넘어진 남자애는 도와달라고 말하는데 허세는 다 버렸냐며 그냥 돌아갑니다. 하리는 강림이를 보더니 무언가를 생각하게 되고 그날 밤 명희애는 빡쳐서 궁시렁궁시렁 대고 있는데 그러자 갑자기 어떤 이상한 목소리가 들려왔고 명희애는 누구냐고 얘기하는데 힘을 원한다면 내가 줄게. 그러자 명희애 뒤에는 어떤 낡은 책이 하나 있었고 금지된 주술 충호세라고 쓰여있는 책을 집에 갖고 와서 주문을 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바로 촛불이 꺼지는데 하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자 명희리는 안심해하는데 하지만 갑자기 창문에서 벌레떼들이 튀어나와 명희리를 숙주로 만드는데 성공합니다. 다음날 학교에선 하리는 여전히 갈등이 잡히고 마죠. 아무래도 하리가 강림이가 청아를 구한 마음에 아직도 시겁하나 보네요. 한편 남자애들이 뒤에서 명희리를 욕하고 있는데 그때 앞에서 명희리가 다가옵니다. 하지만 이때 벌레떼로 싸우는 두 명의 친구를 덮쳐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또 다음날 학교를 마친 강림이는 하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쩌다 청아랑 다시 만나게 되었고 청아는 내 이름 아냐고 물어보는데 솔직히 강림이가 청아를 진짜 모르는 건지 아니면 모르는 척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이름은 김청아이고 어째서인지 강림이 이름도 아는 듯한데요. 청아가 같이 가자고 얘기하니까 강림이는 하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한편 하리는 강림이 기다린다고 빨리 가고 있는데 청아가 갑자기 앞에 나타나 강림이에게 깁선 말로 알 수 없는 얘기를 하고 강림이는 무슨 말을 들었길래 이렇게 놀러오고 있을까요? 그리고 하리는 그걸 또 발견하게 되고 둘이 같이 하굣길을 하고 있는데 하리의 머릿속에서 악마 신과 천사 금비가 대두먼트 싸우고 있었고 그때 강림이가 자신한테 무슨 말을 하려지 않았냐고 물어보고 하리는 고민 끝에 결국 말하지 않으려나 싶었는데 그 순간 앞에 명일이가 나타나게 되고 강림이는 엄청난 기운이 느껴진다고 하고 강림이는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는데 그 순간 명일이는 다시 벌레떼를 소환해 공격하고 다행히 강림이는 사법검을 이용해 막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명일이는 점점 이성을 잃어가기 시작하고 강림이는 그 힘을 더 사용하면 너도 위험해진다 하지만 명일이는 그냥 도망가고 맙니다. 강림이는 빨리 막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하리는 주비를 소환하게 됩니다. 명일이는 힘을 너무 많이 사용해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사람이 지나가자 애꿎은 사람을 공격하는데 다행히 주비가 막아주네요. 그렇게 명일이는 더 화가 나게 되어 주비에게 공격하고 결국 폭발이 일어나고 맙니다. 강림과 하리는 소리를 듣고 주비가 있는 곳으로 오게 되고 하지만 명일이는 결국 분노를 참지 못하고 완전히 몸이 잠실되어 결국 충어기가 되고 맙니다. 그때 강림이는 사법검을 이용해 공격해보지만 역시나 상대가 안되고 강림이는 손의 상처가 더 깊어지게 되어 형의 검을 들기가 너무 힘들어지고 최선을 다해보지만 역시나 안되기에 결국 기도식을 사용하려 하는데 그때 사법검마저 날아가게 되고 그래서 강림이는 결국 예전의 검 창공의 테마검을 공격하려 하지만 어째서인지 공격이 전혀 통하지 않았고 충어기는 잘린 팔다리를 벌레대로 회복해서 재생시켜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하리는 이 사실을 알게 되고 그때 가슴이 잘린 충어기 몸속에 충어서가 나오게 되고 하리는 그걸 가지고 와서 몰래 숨어서 읽어보는데 그때 강림이 창공의 테마검마저 부서지게 되고 결국 하리는 현악기를 소환하고 맙니다. 그때 하리가 강림에게 약점을 알려주게 되고 가슴속에 충어기라는 구슬이 있는데 거기에 모든 기운이 모여있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현악기가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사이 강림이는 다시 사법검을 들라 하지만 손의 상처는 점점 더 깊어져가고 강림이는 왜 나도 형처럼 될 수 없냐며 과거를 회상합니다. 어릴 적 강림이는 형이랑 같이 칼싸움을 하고 있었고 강림이는 열심히 공격해보지만 도연의 공격에 결국 검이 날아가게 되고 손에 상처가 생겼으며 강림이는 왜 자신도 형처럼 될 수 없냐고 얘기하지만 도연이는 꼭 나랑 똑같이 할 필요는 없다며 너만의 방식을 찾아보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강림이는 자신만의 방식을 만들어내게 되고 부적으로 금년 테마검에 붙여 부적을 사법검에 붙이게 되자 다행히 강림의 손이 회복하게 되고 강림이는 불의 금년 테마검과 물의 사법검으로 두 개의 검이 하나가 되어 결국 전설의 금년 테마검이 탄생하게 됩니다. 강림이는 금년 테마검으로 충어기를 공격하고 강림은 수신의 불을 붙여 땅에 꽂아 완전히 불꽃이 솟아오르게 되고 결국 충어기의 가슴 속에 있던 충어의 구슬이 타들어가기 시작하고 불의 사슬로 구슬의 구멍을 뚫어내 그렇게 충어기는 완전히 소멸하게 되어 고스트볼이 되고 맙니다. 강림이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금년 테마검을 만들어내니 정말 멋있네요. 그렇게 다음날 명일의 얼굴은 완전히 다크서클이 되었고 남자의 둘도 다크서클이 생겼는데 명일이는 밤새 벌레가 나오는 꿈이 나왔다며 피곤해합니다. 그렇게 서로 이야기하던 도중 갑자기 벌레가 튀어나오게 되고 셋의 아이들은 놀라서 도망가는데
다행히 하리가 벌레 장난감으로 셋의 아이들을 참격하는데 성공했네요. 그러다 강림이는 전에 이야기하려던 거 뭐하냐며 다시 물어보는데 그렇게 하리는 결국 말하지 않게 되면 이야기가 끝이 나나 싶었는데 어제 창고 안에서 누군가 튀어나오게 되었고 충호소를 불태우게 되고 수상한 웃음 표정과 수상한 웃음소리와 함께 만화가 끝이 나게 됩니다. 네, 오늘 충호기 리뷰가 끝이 났는데 사실 충호기보다 강림과 청아의 관계가 제일 궁금하거든요. 과연 청아의 정체는 무엇이고 여러분들의 아시는 게 있다면 혹시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까지 따라 유효시면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